안녕하세요. 혹시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다, 좀 불편하다, 이런 거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? 네,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 종종 듣는 것 같아요. 이게 사실 발성장애라고 하는데요. 전 세계 인구의 거의 3분의 1이 경험할 정도로 생각보다 흔하대요. 맞아요. 특히 요즘은 또 병원 가기보다는 집에서 간편하게 건강 체크하려는 분들도 많아졌고요. 그렇죠.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.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 있잖아요. 네네. 여기에다가 그냥 여러 종류의 마이크를 연결해서 목소리를 녹음하면 과연 병원에서 쓰는 그 전문 장비만큼이나 믿을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?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네요. 비싼 장비 없이도 뭔가 알 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. 네, 그래서 한림대학교 연구팀의 논문을 좀 살펴볼 건데요. 다양한 가격대의 유선 또 무선 마이크 성능을 그 전문 음성 분석 시스템 CSL이라고 하죠. 네, CSL 기준 장비라고 볼 수 있죠. 그거랑 비교를 해봤어요. 그래서 이 스마트폰이랑 마이크 조합이 목소리 문제를 미리 좀 걸러내는 거 스크리닝이라고 하죠. 네, 선별, 스크리닝. 그 도구로서 얼마나 쓸모 있을지 그 가능성이랑 한계 이런 걸 알아보는 게 목표입니다. 연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됐나요? 네, 연구에는 이제 발성장애가 있는 성인 29분하고 또 정상 목소리를 가진 성인 31분, 이렇게 총 60분이 참여하셨어요. 60분이요? 네, 이제 조용한 방음 부스 안에서요, 기준 장비인 CSL 마이크랑 동시에 스마트폰에다가 마이크 4종류를 연결해서 녹음을 했어요. 그게 이제 4종류나요. 네, 비싼 유선 마이크, 싼 유선 마이크, 또 비싼 무선, 싼 무선, 이렇게요. 아하, 다양하게 했네요. 네, 그리고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소리를 좀 길게 내거나 아니면 가을 같은 표준 문장을 읽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. 그럼 뭘 주로 분석했는지 그 결과가 궁금한데요. 전문 용어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쉽게 좀 부탁드립니다. 네,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볼게요. 일단 목소리의 기본적인 높낮이, 이걸 이제 기본 주파수 F0라고 하고요. 네, F0. 그리고 목소리가 얼마나 안정적인지, 막 떨림 같은 거 있잖아요. 그걸 보는 지트나 심 같은 지표들이 있어요. 떨림 지표. 네,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목소리가 얼마나 명료한지, 잡음은 어느 정도인지 보는 CPP라는 지표가 있고요. CPP? 네, 캡스트럼 피크 현저성,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정보를 싹 모아서 종합 점수로 딱 보여주는 지표들도 봤어요. ABQI나 APSID 같은 것들이죠. 종합 점수.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결과, 스마트폰 녹음. 이거 쓸만하던가요? 여기서 이제 정말 흥미로운 결과가 나옵니다. 예상대로긴 한데 스마트폰 마이크로 젠값하고 그 기준 장비 CSL 값하고는 대부분 차이가 있었어요. 역시 차이가 있군요. 네, 특히 목소리 높낮이 F0 빼고는 거의 모든 지표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을 만큼 차이가 났습니다. 그러니까 어떤 마이크 쓰냐에 따라 값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죠. 잠깐만요. 그럼 값이 다른데 이게 그럼 스마트폰은 별로 쓸모없다는 뜻인가요? 그건 좀 의외인데요.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해요. 측정값의 그 숫자 자체는 달랐지만요. 그럼 이게 발성장애가 있는 분이랑 정상인분을 구별해내는 능력은 어땠을까? 이걸 본 거죠. 능력. 네네. 근데 놀랍게도 몇몇 지표를 제외하고는요, CSL이랑 스마트폰 마이크 사이에 그 선별 능력 차이가 크지 않았어요.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는 겁니다. 와. 아니, 숫자는 다른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거의 비슷하게 잘 찾아낸다고요? 네, 그렇습니다. 특히 아까 말씀드린 그 종합점수 중에 APSID라는 게 있었잖아요. 네, APSID. 이게 진짜 대단한 게 어떤 마이크를 쓰든, 그러니까 비싸든 싸든 유선이든 무선이든 상관없이 발성장애를 가려내는 정확도가 제일 높게 나왔어요. 이야.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? 그러니까 스마트폰 녹음이 그 전문 장비의 정밀한 측정값을 똑같이 제공하진 못해도요. 네. 적어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걸 선별하는 목적으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,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. 그렇군요. 그 절대적인 숫자보다는 패턴이나 종합적인 판단 능력이 더 중요했던 거네요. 그럼 이걸 듣고 계신 분들 때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네, 그러니까 스마트폰하고 적절한 외부 마이크만 있으면 집에서도 어느 정도 목소리 건강을 체크하거나 아니면 원격으로 모니터링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는 잠재력을 보여준 거죠. 와, 자가 점검이나 원격 모니터링. 물론 이게 병원 검사를 완벽히 대체한다, 이건 절대 아니고요. 그건 아니죠. 네. 하지만 병원에 가기 전에 내 목소리가 좀 이상한가?
하고 미리 확인해보는 그런 스크리닝 용도로는 꽤 유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렇군요. 혹시 어떤 마이크를 쓰는 게 좋다 이런 추천도 있었나요? 연구진은 아무래도 그 주파수 응답 특성이나 내구성 같은 걸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좀 품질 좋은 유선이나 무선 마이크를 쓰는 게 좋다고 권장을 합니다. 아, 역시 고품질 마이크. 네, 특히 무선은 또 신호 끊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봐야 하고요. 그런데 재미있는 건 저가형 마이크도 아까 그 APC-ID 같은 강력한 지표를 쓰면 선별 능력은 꽤 괜찮게 나왔거든요. 오, 저가용도요? 네. 그래서 뭐 목적에 따라서는 저가용도 선택적으로 쓸 수는 있겠다. 다만 어떤 마이크를 썼는지에 따라 결과 해석할 때 좀 주의가 필요하고요. 특히 스펙트럼 관련 지표 STR은 신뢰도가 좀 낮게 나왔으니까 이건 좀 참고해야 합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면 스마트폰이랑 마이크를 이용한 음성 분석이 그 전문 장비랑 측정값 자체는 좀 다르지만 네, 다르지만 특히 그 APS-ID 같은 핵심 지표를 활용하면 발성 장애를 선별하는 데는 꽤 믿을 만한 성능을 보여준다. 이거네요. 정확합니다. 그 측정값 숫자 하나하나보다는 변화 추이나 종합적인 평가 지표에 그 선별 능력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준 연구죠. 특히 APC-ID가 진짜 모든 마이크에서 다 잘 나왔다는 게 핵심이에요. 네. 야,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이 이렇게 활용될 수 있다면 목소리 문제를 정말 더 일찍 발견하고 관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그렇죠. 접근성이 워낙 좋으니까요. 네. 여러분은 이런 기술이 앞으로 우리의 건강 관리를 어떻게 바꿀 거라고 생각하시나요? 어쩌면 미래에는 정말 스스로 목소리를 녹음해서 간편하게 건강을 체크하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.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